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합의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10시간 넘는 회의를 통해서 오펙 플러스는 5월과 6월에는 1,000만 배럴, 또 7월에서 연말까지는 800만 배럴, 내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6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수용 거부로 합의 없이 회의를 끝냈고 네. 오늘 이어서 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에서는 감산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유가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될 회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홍콩 이야기인데요. 홍콩 정부가 항공권 50만 장을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된 가운데 위기에 몰린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당국이 20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100억 원을 투입해서 항공사들로부터 50만 장의 항공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항공사가 보유한 비행기 대수에 따라서 일회성 보조금도 지원해서 대형 비행기는 100만 홍콩 달러, 약 1억 5,700만 원, 소형 비행기는 약 3,100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지난해 하루 20만 명에 달했던 홍콩 국제공항 이용객은 최근 들어 지난해의 1% 수준인 하루 2,000명 수준으로 급감해서 홍콩 항공사들의 매출 손실이 465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홍콩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총 46억 홍콩 달러, 7,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항공업계가 지금까지 입은 타격을 회복시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홍콩 정부는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홍콩 지하철표 가격을 20% 인하하고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까지 공무원 10,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단기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콩 뉴월드 그룹을 이끄는 에이드리언 청이 홍콩 내 마스크 자판기 35개를 설치해서 마스크 1,000만 개를 취약계층에게 미리 충전한 스마트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대만 보건당국이 8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한 명이 북부 지역에 있는 유명 유흥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대의 이 여성은 역학당국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의심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할 위생국이 어젯밤 긴급 조사에 나섰고 그때까지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의 확진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 업소를 찾았던 손님들도 놀라서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당국 조사에서는 특히 이 해당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10여 곳에 달하는 업소 종사자들을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따라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모범 국가로 거론되는 대만은 최근 유럽 지역에 700만 개, 미국에 200만 개, 팔라우 등 수교국 15곳에 100만 개의 마스크를 포함해서 의료 물자를 전 세계에 기증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각 국가별로 이 자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이 코로나19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네. 태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당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모범을 보이고 있죠. 네. 물론 태국에서도 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생업에 타격을 받고 정부도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치인들도 동참하자는 취지로 세비 삭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국 상원은 일괄적인 세비 삭감 대신에
원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세비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이 원하는 의원들이 5만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5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250명의 태국 상원 의원들은 기본급여가 264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약 157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괄 삭감을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상하원 의원이 3개월 세비를 보기에도 액수는 약 111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삭감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원 역시 개인적으로 돕고 있다거나 또는 모든 의원들이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하원 차원에서 세비 삭감 및 기부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유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현금이건 어떤 것이건 자발적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세비 일부를 내놔야 한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재난 사태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꼭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네네. 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믿기로 해서 메일을 해킹하는 또 시도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앞으로 그 메일 제목이나 문자 제목이 코로나가 들어가면은 조금 신중하게 열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사이버안보국과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지능형 지속 위협 단체들이 사이버 작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해커들이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또는 당신의 도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 긴급 이런 코로나19 관련 제목을 달아서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이나 SMS 문자를 전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건데요. 네. 이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는 건 서방 국가들이 정보 당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정부와 연루된 해커 집단이나 해킹 공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양국 정보 당국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기와 연루된 웹사이트 주소 2,500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원격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지금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 온라인상에 주로 사용되는 줌,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런 화상회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보안성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펄스 시큐어, 포티넷, 팔로알토, 시트릭스 등 가상 사설망 서비스도 해커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양자 대결로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 여성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3월 마지막 경선 TV 토론에서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택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8일 워싱턴 포스트는 과연 누가 부통령이 될 것인지와 관련한 보도를 통해서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센 하이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11명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이기면 78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그의 부통령 선택은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 1순위 후보로 유일한 흑인 의원으로 지난해 12월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해리스 상원 의원을 꼽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의 해리스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저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은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토론에서 입증된 논리 정연함이 큰 장점인데다가 지역구 역시 미네소타 주여서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 등 이 중서부 경합주 득표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돼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거론되는 의원들이 대다수가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좀 보완해줄 젊고 언변이 뛰어나고 또 경합주를 지역구로 가진 여성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탄생이라는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사임 계획을 밝혔는데 또 그 이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로이터 통신이 9일자 보도에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리스 대사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대사직을 맡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전한 건데요. 네. 2018년 7월 부임한 그가 오는 11월쯤 그만둔다면 2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들은 3년 안팎을 재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이터 통신이 이 해리스 대사의 사의 표명 배경이 한국 주재 대사로 일하면서 느낀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보도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네. 이 로이터 보도는 일부에서 이 해리스 대사의 일본계 혈통을 문제 삼으면서 그의 코수염을 일제 총독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심지어 고위급 한국 관리들까지 인신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대사는 이 보도로 논란이 일자 주변에 내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1월 사임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한 미 대사관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네. 해리스 대사가 실제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한미 간의 각종 현안 조율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국면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룰 때 이 해리스 대사가 미국의 입장만을 좀 강하게 대변하면서 외교관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에 이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도 주재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무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